네, 챕터 43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트는요, 2013년도에 그 영업양도가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분할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일단은 상당히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 게 있고, 다만 이제 요게 그 이제는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될지는 좀 의문이고요. 왜냐면 정면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쟁점 중에서 작년에 2010년도 10월 12일 날 나왔던 묵시전 영업양도 사례, 요것은요 사실은 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뭐 의견을 대법원이 표한 게 아니라 이건 고등법원에서 지금 나왔던 그것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내버린 사건인데요. 이게 묵시적 영업장도 인정한 요 자체에 대해서 약간 특이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판례 평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중노위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시했던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나온 건데 이제 그 주된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은 다 고등법원 어떤 법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법원에서 어떤 법리를 딱 풀었을 때 그 법리를 쓰라는 문제 나오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이런 묵시적 영업양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등법원의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 나왔을 때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쓰시라는 것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학설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나오고 있는 문제라는 점, 요걸 여러분께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 존속 관련해서 합병, 이건 가볍게 보세요. 합병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는 법조문에 있는 거, 법에 있는 것은 잘 안 나와요.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해석의 여지도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법조문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대법원 판례가 해석을 해야 되고 법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법리를 이제 판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학설이나 학계에서 또는 실무계에서 관심이 대단히 많아요. 이것이 바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병 같은 경우는 상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크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병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 즉 합병됐을 때 근로관계가 존속되는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판례는요, 영업 양도이든 합병이든 분할이든 근로관계 존속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문제되느냐? 영업 양도, 합병, 분할. 자, 이건 회사가 쪼개지거나 합해지거나 아니면 팔리는 것, 이걸 규정하고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내부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디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쪼개지고 합치고 팔리는 그 가운데 근로자까지도 전부 인수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판례가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론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존속되는 그 과정, 이제 학설의 논의가 좀 이제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존속되는 것이냐, 근로자는 종전 회사에 남고자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등등 이런 것에 대한 학설상 논의가 있으니 그 부분을 이제 약수령으로 이제 쓰기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눈여겨 보시고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부분은 웬만큼 다 나왔어요. 학설. 자, 합병의 효과로서 근로관계 승계 인정, 당연히 인정하고 있어요. 자, 판례 마찬가지로 승계 긍정한다. 자, 분할은요, 회사가 나뉘는 겁니다. 회사가 너무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너무 이제 뭐 관료화되고 회사가 이제 그 수익성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어서 잘 하도록, 조직이 커지면은 둔화되잖아요. 움직임이 잘라가지고 재생적으로 잘 크게 만들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할할 때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분할은 어떤 합병처럼 회사가 먹히는 것도 아니요, 또 팔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는 강제로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분할되는 회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잔류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학설과 판례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할 관련된 것은 이제 요걸 그 2015년도 1월인가 그때 이제 박수근 교수님이 이 법률신문에 요게 평석을 올리셨고 요걸 이제 반영해가지고 서버에 넣었는데 그게 약수령으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버에 있는 내용만
그냥 다 쓰신 분들 그냥 바로 합격하셨어요. 이렇게 합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인들 이걸 답안을 쓰면서 제가 생각이 났다느니 이런 것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분할이 시험에 정면으로 한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다시 나오기는 어렵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설 분할 문제점은 이거예요. 회사가 분할될 때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교내는요. 일설 회사 분할로 사업이 이전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서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분할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회사가 있고 팀이 나눠져 마치 팀 나누듯이 회사가 나눠져 가는 거예요. 이때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무조건 갈라지는 다른 회사로 보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 보호의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기업 분할이 좌우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설은 자, 고용 승계 일단 인정합니다. 즉 근로자가 분할된 회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 자는 거부권 행사해서 존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런 견해가 이설입니다. 3설은요. 자, 고용 승계 일단 인정하되 자, 경영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일단 원칙 고용은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런 분할이 어떤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분할일 경우에 그때는 승계에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하는 견해. 자, 이설보다 훨씬 더 거부권 인정되는 경우가 줄겠죠. 왜? 근로자는요, 이 회사의 분할이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이제 탈법 행위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어떤 입증 책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3설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인정되는 예가 아주 줄어들 것입니다. 요게 1설, 3설이에요. 판례는요. 자, 종전 판결은 1설과 2설 고대 요런 견해였는데요. 요런 견해가 한두 개씩 다 있었는데 최근 판결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서 일부 사업 부분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에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를 하더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일단 기본적 승계, 고용 승계 인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2설하고 3설하고 같이 이제 요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라고 판시해서 이것은 뭡니까? 3설이잖아요. 3설. 따라서 이 3설 즉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신설회사의 고용관계 승계를 인정했다. 즉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거부권 행사가 인정되려면 이것이 회사가 이런 정리해고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것들 이런 전제로서 고용승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검토 고용승계에 대한 거부권은 해고 회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종전 판결보다 그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게 비판 받는 부분이죠. 박수훈 교수님이 비판을 하셨어요. 만약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면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로 회사 분할은 활성화될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 보호에는 소홀한 판결로 평가된다. 여기까지 딱 쓰시면은 대박이었습니다. 이거 쓰시면 이때 분할 나올 줄 전혀 몰라셨다고 하시는데 이거 쓰신 분들 이제 잘 쓰셨을 거예요. 박수훈 교수님이 당시 한국노동법학회 그 회장이셨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노동판례 백성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그
시니어급 이제 교수님들이 내시는 평석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출제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들 출제하는 지자들이 지자들 교수님이 그런 쟁점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눈여겨보기보다는 제가 눈여겨보았다가 적절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양도시. 이게 이제 영업 양도예요. 근로관계 승계이고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에 한번 정문으로 출제된 바가 있다. 자, 사업 양도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적 일체로서, 이 유기적 일체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그냥 유기적이라는 얘기는 딱 떨어지지 않, 독립적인 거에 반대예요. 딱 뭉쳐져서 뭐가 뭉쳐진단 말이에요? 그 외형, 회사의 어떤 집길이나 이런 어떤 재산과 이건 물적 재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적 재산, 근로자가 하나의 일체로서 넘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사업 양도, 영업 양도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 성질은 법률 행위에 따라 가지고 양도니까 법률 행위잖아요. 특정 사업 또는 사업 부분을 양도 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특정 승계이다. 이때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하는지 여부, 사업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적 승계되는지 또는 양도 당사자 간의 특약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근데 이게요, 그 정의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유기적으로 뭉쳐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칙적으로 승계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동 승계설은 사업 양도가 있으면 종래 근로관계는 그 전체가 포괄적으로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양수인 동의는 불효한다. 양수인 이제 승계받는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에요. 양수인 동의가 불효하다라는 것이고요. 왜냐, 유기적인 제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원칙 승계설은요, 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 양도에 관한 합의 속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 승계를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왜냐, 유기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하기로 하는 반대특약이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특약 인정된다는 건 뭐예요? 즉 해고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전 회사가 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 이 경우 금기법 23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승계 합의설은요. 자, 고용관계를 양수인에게 승계할 것인가 여부는 양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정해야 된다. 회사끼리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로자가 이전되든 말든 이거는 알아서 회사끼리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승계 합의설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아니에요. 고용 양수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 합리적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칙 승계설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판례는요, 영업양도의 의미는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게 일체가 유기적 일체예요.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무시적 이제 계약이 있어야 된다. 보통 묵시적 계약을 많이 인정하죠. 자, 원칙 승계의 배제 특약.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요거 때문에 이제 판례는 원칙 승계설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아가 판례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회사끼리예요.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근로관계는 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금기법 소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유효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양수 받는 회사가 나 이 근로자는 양수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로 직결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왜냐, 양수 받으면은 종종 회사는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승계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 실무에서 보니까 대부분 양수하는 회사에서 걸러요. 어떤 근로자는 말썽이 좀 있는 근로자라서 그냥 근로관계 종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에 이유도 안 달아요. 그래서 실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양수하겠지만 일부 문제 유발하는 또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양수하는 회사가 그 부분들 이제 해지시켜 버리고 양수를 안 받아요. 그럴 경우에 이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 뭐 당연하게 양수되어서 근로자임을 양수 회사에다가 자기가 양수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는 또 소송을 또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다른 직장 찾으면 되니까 보통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렇게 실무하고 요 학설의 논의, 그 판례도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일부 양도. 자,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의 일부 양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도되는 사업의 물적, 인적 구성이 일정한 사업 목적을 양도 전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자, 기능적 일체성 또는 유기적 일체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기적 또는 기능적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업이 일부이든 전부든 양도되려면 유기적 일체가 넘어와서 종전 회사의 영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사업 양도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업 양도 또는 합병 시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요건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기법 24조 1항 2문의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에 따라서, 자, 해고는 진정으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해고권자는 해고 회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판례는요,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하여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 중에서 일부를 해고하는 것임에 반해서 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서 기업이 소멸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 사업 양도에 따른 이런 경영상 해고는 일반 경영상 해고하고 달리 본다. 그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회사의 해산 등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자, 사업 변동 시 근로관계 내용의 보호. 양수인과 양도인의 법적 지위. 양수인은 기존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양도인은 모든 권리 의무가 이제 소멸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양수 회사가 그 근로자를 인수하지 않으면 그냥 종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해고로 보는다는 얘기예요. 해고로 본다. 판례가. 자, 이게 왜냐면은 회사가 이렇게 양수되는 거에 대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잖아요. 근로자의 어떤 의견을 묻고 양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이제 보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사업 변동 시 단체 협약의 존속과 효력. 자, 문제점 보시면 사업 변동 시 단체 협약도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인데요.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도 기본적으로 승계된다. 이게 결론부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합병되는 회사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종전회사, 유리했던 종전회사의 단체 협약이 사라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근로관계가 저하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유리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은 그대로 변경되는 회사에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요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판례가 어쩔 수 없고, 요거는 다시금 새롭게 취업규칙을 만든다든가 통일된 취업규칙을 만든다든가 통일된 단체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에요. 어쩔 수 없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합병, 단체 협약 효력 그냥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사업 양도의 경우, 자, 합병 경우 같이 승계 긍정하는 견해가 있고요. 단체 협약 인수에 관한 합의를 기초로 승계된다는 견해, 즉 합의가 없으면 승계 안 된다는 견해고요.
자, 별도의가 없는 한 승계된다는 견해, 기업 단위 단체 협약의 한계성에 따라서 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 여기 대립되는 것이지만 판례는요. 복수회사가 합병된다 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서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즉 새로운 통일된 단협 규정이 있을 때까지는이에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승계된다. 무엇이요?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 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된다. 종전의 어떤 단체 협약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합병 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온샵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 회사 사이에 새로운 합의나 단체 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이自動적으로 합병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합병 회사가 뭐예요? 합병되는 회사잖아요. 즉 A가 B 회사에 합병됐다 할 때 합병되는 회사는 피합병 회사라고 피합병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합병됐잖아요. 한일 합병 때 합병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은 피합병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으로 조합원 되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유니온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회사에 유니온샵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기가 체결하는 동시에 노조원으로 되는 것인데요. 노조 가입되는 것인데 유니온샵에 의해서 요거는 합병됐단 말이야. 합병됐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유니온샵의 규정에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합병 회사의 그 노조원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종전의 단협 또는 유리한 취업 규칙 다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검토. 합병으로 인해서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합병 전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용되던 단협이 합병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에 더 부합하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사업의 양도, 기업의 분할 등 사업변동 단체 협약에 관한 논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결론이 그것입니다. 즉 이렇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업의 분할이나 사업 양도, 합병 다 똑같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변동 시 취업 규칙, 이건 취업 규칙이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는 단협이었다. 이건 취업 규칙입니다. 이런 취업 규칙이 존속되는지 그게 문제되는 것인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존속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문제점 보시면 사업 변동 시 취업 규칙도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학설은요, 계약설. 자, 우리 결론은 알죠? 판례는 다 승계된다는 것이에요. 학설, 계약설. 취업 규칙의 계약적 성질에 따라서 사업 변동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한 취업 규칙의 내용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조건 관련된 부분이죠. 규범서는요, 법규범으로서의 취업 규칙과 근로관계는 별개의 객체이기 때문에 사업 양도 시에 취업 규칙은 승계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종전에 있는 법이 합병됐다고 해서 조선이 일본에 합병됐잖아요. 조선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냐?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예요. 자, 판례는 취업규칙이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취업규칙의 승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즉 취업규칙의 승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승계 전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보다 인수회사, 합병회사죠. 인수회사의 취업규칙이 불리한 경우에 금기법 제94조 1항 취업규칙 분리 변경 시 집단적 방식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거나, 회사의 합병 후에 근로관계를 단일화를 위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에 관한 종전 취업규칙 규정 내용이 승계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승계된다. 이것이 판례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업 변동 시 노동조합의 지위. 합병 및 사업 양도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노동조합의 규약 중에 조직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해서 기업 변동으로 인해서 승계되는 근로자까지 조직 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조합원의 상실 없이 기존 노조의 조합원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합병 기업만을 조직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은 조합원 전부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서 청산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무엇입니까? 종전에 있던 노조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노조 가입 이제 신고서 할 때 그 회사 다 쓰잖아요. 근데 회사가 없어지면은 거기 있는 노조까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자,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그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 자체의 어떤 조합원 지위는 뭐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자체가 이제 이전 딱 거기까지 이전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노조를 다시 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들은 그대로 뭐 조직체를 유지하면서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종전 회사에 있던 노조가 그대로 따라온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분할로 인해서 승계된 근로자는 분할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자, 다만 분할기업의 노동조합이 분할로 인해서 승계된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규약 변경하는 경우, 규약을 변경해서 자, 뭐 노조원 뭐 기존 종전에 있던 노조원들을 여기 신노조원의 노조원을 본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분할기업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이건 뭐 규약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무엇이냐? 원칙은 모두 종전 노조는 소멸된다, 청산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노조가 생성되려면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의 사업장이 어디냐? 사업장이 지금 사라진 상태잖아요. 따라서 노조 설립 신고 요건 사라질 것이고 노조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노조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노조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합병 회사나 그런 분할되는 회사에서 규약으로서 종전 노조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규약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근로관계 포괄 승계 효과가 무엇이냐? 문제점.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후에 쇠 퇴직금 제도가 기존 근로자에게 분리해서 그들에게 종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게 된 경우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차등 있는 퇴직금 제도 설정한 것인지 여부, 이거 원래 금지되고 있거든요.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옆에 페이지 154페이지 써 있잖아요. 자, 이거 차별금지 이거 이제 차별이 금지되는 경우 차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인데요. 판례는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불가피하다. 판례는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후에 새로운 퇴직금 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득이 종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 사업장 내에 별개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거 원래 법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법이 금지하는 차등 있는 퇴직금 제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발표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검토 보시는 것처럼 영업양도나 기업 합병 등에 의해서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상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금기법에 따라서 당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차등 있는 퇴직금 제도 설정을 금하고 있는 관련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태법이죠. 여기에 반해서 차등 있는 퇴직금 제도 설정한 것을 보기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취지예요. 자,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자, 뭐 제형적인 이제 쟁점입니다. 문제점.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에 근로관계 승계 여부, 그 다음에 영업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자, 그 다음에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특약, 뭐 효력이 있느냐? 이거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영업 양수 기업의 승계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양수 기업에 대한 취업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자, 이거는 나 영업 양수된 회사에서 회사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것이 문제된다. 판례는요.
첫 번째, 우리 영업양도의 의미 관련돼서 영업양도를 하는 것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게 유기적 일체라고 했죠.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 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수해서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수했다면 영업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 유보한 채 영업시설 양도에서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전 종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볼 경우에는 영업양도라고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뭐 조직을 해체해서 양도했다고 한다면 이미 뭐 이어질 그 조직 해체했다는 게 뭐예요? 다 직원들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정리해서 양도했으면 그건 남아있는 건 인적 양도는 없고 물적 양도만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판례는 자, 나항 관련해서 영업양도 당사자가 이에 근로관계 일부 승계 대상을 제외하기로 한 특약 인정되는지,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 승계, 어떻게 승계? 포괄적 승계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 해고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조건 양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그 양수기업에 안 가겠다고 버틸 수 있는지 문제이에요. 판례는 영업양도에 의해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반대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에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또는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영업이 양도된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 한다면 그 취업 의사 표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반대 의사 표시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잔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계취업이 확정된 경우라면요, 그때는 잔류는 안 되죠. 승계취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잔류는 안 되고 그 해당 회사에서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럼 또 우선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는 경우로 포괄적 승계된다. 그리고 근로자 일부를 승계 배제하는 특약은 비록 그 일부가 양도기업에 잔류하도록 되는 것이라서 명백히 해고는 아니지만 그 성질이 있어서 실질적 해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기법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는 승계 취업 확정 전에 취업 의사 표시 처리해서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 이익에 합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2017년도 10월에 나왔던 판례이고, 요게 이제 지금 평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혹시라도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쓰게끔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판례는요, 이게 용역업체 변경했어요. 자, 용역업체 변경하는 경우는 용역업체는 누가 변경합니까? 그 메인 어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있고 거기에서 그 일을 해줄 용역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현대미포조선이 또 어떤 그 하드업 회사를 이제 용역업체 선정했다가 다른 업체로 변경한단 말이에요. A 업체 선정했다가 B 업체 변경해요.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이에요? 현대미포조선이라고 하는 회사의 메인 회사, 즉 주된 회사의 의사에 따라서 용역업체가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즉 여기는 A 회사와 B 회사 사이에 어떤 뭐 관계가 없어요. 뭐 영업 양도한다는 양도 양수 없어요. 그냥 A 회사 잘려버리고 그냥 B 회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근데 보니까 근로자는 고스란히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묵시적으로 영업 양도한 것처럼 볼 수 있는지, 이게 문제된다라는 것인데요. 약간 이해는 안 되죠. 왜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영업양도는 A 회사에서 B 회사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영업 양도의 양도. 양도는 매매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즉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A하고 B 회사. 그런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역 업체 변경은요. 여기는 H회사가 A 회사에게 용역을 주었다가 요거 용역 계약을 해지합니다. 끊어버리고 이제 B 회사에게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A하고 B 사이에는 어떠한 요 위와 같은 이런 양도 양수 계약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근로자는 여전히 A 회사에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가 B 회사에서도 그들 여전히 그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묵시적으로 마치 위에서 본 것처럼 요런 것처럼, 비록 여기는 없지만 A, B 간에 어떤 거래 관계가 없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명시적 영업명도는 아니지만 묵시적 영업명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유형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신유형업체가 구유형업체에 고용되어 있었던 근로자들 중 자진퇴사자, 정년퇴직자를 제외하고 그대로 고용한 관행이 있었던 점. 자, 이 관행, 이건 노동관행인데요. 판례가 정면으로 노동관행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구유형업체 운영자는 원고에게 근로자 명부를 교부했고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원고를 위해서 이 사건 용역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점. 이건 뭐예요? 구유형업체가 원고, 이거는 신유형업체입니다. 아까 구형업체 A 회사가 B 회사에게 근로자 명부를 교부했다. 이 장면이 바로 이제 명시적으로 영업 양도는 아니지만 묵시적 영업 양도는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데리고 있던 근로자 이 사람들이 있는데 자네 그 B 회사 한번 봐봐, 이렇게 본 거거든요. 영업 양도가 아니라면 이걸 왜 줬겠냐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원고를 위해서 이 사건 용역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점. 그리고 입찰자들은 종전 사업체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 유지하면서 그걸 일체로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서 묵시적 영업 양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그 학설은 보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평석들 보니까 좀 비판적인 괴들이 많아요. 이렇게 양도 양수가 명시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묵시적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게다가 여기에 보면은 관행까지도 인정해 주면서까지, 이것 때문에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인정하는 판례 태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이 지금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이 이제 이 판례가 나온 지 뭐 한 석 달 정도밖에 뭐 안 되어 가지고 아직 평석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 보면 비판적 시각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